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1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수사. 지금 이 국면은 검찰이 김만배 씨가 숨겨놓은 돈을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찾았다. 그리고 속속 드러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그럼 검찰은 김만배 씨의 숨겨진 돈을 왜 찾느냐? 그건 김만배 씨가 이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요. 그 다음에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사람은 아마도 정진상이나 아니면 김만배 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가 분배를 담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는 순간 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다. 근데 김만배 씨는 현재 입을 닫고 있죠. 이 입을 닫는 이유가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을 언젠가는 뭐 감옥에 갔다 와서든 언젠가는 다시 찾아서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돈을 검찰이 다 찾아내서 몰수한다든가 추징한다든가 하면 김만배 씨는 앞으로 이제 그 거액의 돈을 찾아서 본인이 노후를 즐기겠다. 이 기대를 접어야 되겠죠. 그러면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진실을. 차라리 털어놓고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에 선처를 받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 검찰이 김만배 씨의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요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드러나는 큰 줄기를 보면 김만배 씨가 그 헬멧맨이라고 하는 최우향이라는 사람하고 2020년 4월에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서 며칠 만에 갚는 방식으로 총 330억 원을 거래한 수상한 의문의 거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한성, 이 사람은 천화동인 1호 대표였다가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 또는 최우양 씨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260억 원을 숨긴 혐의. 이래서 이제 이한성, 최우양 두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 요 돈과 별개로 검찰이 또 찾아낸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돈의 성격은 아직 모르지만, 그게 뭐냐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천화동인에서 김만배 씨가 473억 원을 빌립니다. 이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작년 4월에 이건 범죄 관련성이 있는 자금인데 이러면서 경찰에 통보한 돈이 80억 원입니다. 요거는 수표가 60억 원, 현금이 20억 원. 그러니까 FIU는 그 거액이 움직일 때 이게 수상하다, 자주 움직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통보하는 건데, 그때 이 통보한 80억 이걸 어디다 사용했느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의문의 행적이 검찰에 포착됐다는 거죠. 경찰이 이 80억을 내사하기 시작하니까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성문 씨 등한테 80억 원을 당신이 썼다고 그래라, 경찰에. 왜냐하면 작년 4월이면요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5개월 전입니다. 검찰 수사는 9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때 이미 경찰이 이 80억 원을 어디다 썼지?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성문 씨한테 당신이 썼다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문 씨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그 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한테 돈이 흘러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만배 씨가 그렇게 하면 수사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의 단서가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80억 원의 사용처가 수사 대상에 올라서 수사를 받으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겠죠. 문제 있는데 썼다는 얘기. 이런 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썼을까? 그런데 이 473억이라고 하는 이 대여금, 그러니까 화천대유 1호에서 김만배 씨가 빌렸다는 이 돈, 검찰이 지금 현재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사용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중에 140억은 사업 초기에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돈이 있죠. 그걸 갚는 데 썼다는 거죠. 확인했겠죠? 그 다음에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 씨를 있습니다. 이기성 씨를 통해서 토목업자한테 건너간 109억. 이거는 김만배 씨가 횡령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최우양 씨,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이 사람한테 50억 원이 건네간 걸로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돼서 다 합치면 한 300억 원 정도는 용처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지금 얘기하는 80억 원, 380억. 그러면 뭐 100억 미만만, 그거는 뭐 여기저기 이제 또 자투리로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부분 파악을 한 상태다. 그런데 이 80억 원, 몇십억 원 이런 것들이 또 정영학 녹취록에도 보면 아주 의문점이 남는 여러 가지의 통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 4월 22일 날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와 통화를 해가면서 수표 추적을 한다는 전제 아래, 경찰이 하겠죠, 수표 추적은. 내가 돈을 40억, 50억 썼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날 것이고, 보상금에 썼다고 해도 들통날 것이고, 또 선배님이 썼다고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선배님은 김만배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성문 씨가 정영학 씨하고 통화했군요. 이성문 씨가 4월 22일 정영학과 통화를 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이성문 씨한테 이거 내가 썼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 썼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정영학 씨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같은 날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하고 또 통화를 합니다. 이게 정영학 녹취록이니까 정영학 씨가 자기가 전화통화하고 만나고 한 걸 녹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성문 씨가 정영학하고 통화한 거고, 이거는 김만배 씨가 정영학하고 통화한 겁니다. 김만배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수표 추적을 다 했는데 돈이 이상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미 수표 추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상한데라는 건 결국 이 돈이 정상적인 곳 또는 해명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곳에 썼습니다 라고 해서 클리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겠느냐, 이걸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만배 씨가 또 이성문 씨를 통해서 총 3차례 약 40억 원 이상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8년은 어떤 기간이냐, 이게 이제 빌렸다는 게 갑자기 돈이 필요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대장동 수익금에 대한 배당은 2019년부터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당이 본격화되기 전에 또 이성문 씨가 이제 화천대유 대표니까 화천대유 대표한테 40억 원을 급전을 돌렸었다. 그건 왜 이러냐, 이것도 또 의문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성문 씨는 갑자기 40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40억 원 어디서 빌려줍니까? 자기 가족을 통해서 10억 원, 지인한테 30억 원, 그 다음에 대장동 분양업체 회장한테 수십억 원, 이렇게 해서 이때 한 12억 원 정도 됐겠죠. 이렇게 해서 40억 원을 김만배 씨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죠. 이래서 이제 김만배 씨가 2015년부터 18년 사이에 또 이 40억 원을 어딘가에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 의문의 거래에 대해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첫 번째, 자꾸 이상한데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이나 정치인들한테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대단히 높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고 해서 나왔죠. 실제 경선에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썼겠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돈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선 또는 선거 자금으로 대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017년, 2018년에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 친형 강제 입원 이거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이 진행돼서 변호사비가 많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거 충분히 그 당시에 쌍방울 그룹 돈이냐 아니면 김만배 씨 돈이 흘러서 그쪽으로 갔느냐 이런 의문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로비, 이재명 선거자금, 변호사비 이 세 갈래 중에 한 곳이나 또는 여러 곳에 이 김만배 씨가 의문의 거래를 한 돈이 흘러서 들어간 것 아니냐.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처를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의 의문의 거래 그 사용처를 다 뒤지고 그거는 이제 계좌 추적입니다. 뒤지고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물어보고 있는 단계죠. 김만배 씨 답변 안 하면 최우양, 이한성, 이성문 이런 사람들 불러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불러서 요 돈은 어디로 썼고 들은 거 없느냐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속속 김만배 씨의 의문의 거래와 그 사용처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얼마나 빨리 드러나냐에 따라서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가 달려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속도 조절 이걸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계좌 추적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계좌 추적도 그 돈이 현금으로 오갔으면 또 진술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이제 그 화천대유의 회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 의문의 돈이죠. 뭐냐면 화천대유가 이제 접대비를 신고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그런데 1억 원 미만이었다가 작년에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1억, 2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대비가 늘어나다가 작년에 갑자기 22억이 됐답니다. 22억. 작년 1년간의 접대비가 22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2015년에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총 접대비가 38억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 60% 가까이가 작년에 다 쓰였다. 그러면 작년은 어떤 데냐? 작년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고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고 사실상 확정된 거죠. 출마하는 순간 이낙연 후보와는 제가 작년 6월에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7월에 이낙연이 이재명을 뒤집지 못한다. 이런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아는데 김만배 씨가 왜 몰랐겠습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만배, 정영학 이 대화록에 보면 그래 이재명은 대통령 되지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김만배 씨 접대비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22억의 접대비 이게 다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부분도 또 검찰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다. 거의 작년에 김만배 씨가 돈을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에 뿌렸을까?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공무원들하고 골프 쳐야 되지, 술 먹어야 되지, 또 주중에는 시의원들하고 골프 쳐야 되지, 이 자리가 간단하지 않다. 이런 호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중에 골프 치고, 주말에 골프 치고, 돈 뿌리고, 밥 먹고, 술 먹고. 이걸 보면 결국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 측을 중심으로 해서 김만배 씨 돈을 안 먹은 사람이 없다. 거의 이런 상황 아닌가요? 거대한 성남시판 부패 네트워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명 시장 쪽으로 얼마나 어떤 돈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눈에 띄는 거는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접대비 22억.
이 부분도 눈에 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